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개인 택시 구입할 때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 드려보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한 몇 달 뒤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까운 시점에 환급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무서를 2번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알고 가시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게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부가세 환급 신청 관련해서 영맨분이 대리를 해준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입할 때 영맨이 서류를 준비해주면 그걸 내가 접수하는 그 정도로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그렇게 접수됐을 때 빨리 나오면 빠른 분은 일주일이 안 돼서 계좌로 들어왔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2월 14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실수가 있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2걸음 할 뻔했다. 그리고 그 직원분들도 사실은 이런 접수를 거의 해본 적이 없겠죠. 없는 분들이 아직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세무서 직원분들, 접수하는 분들이 대부분 경험을 해볼 테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까운 시점에 한두 달 사이에 뭐 대피차를 한다든지 개인 택시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새 차를 뽑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개인 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기존에는 작년 말까지는 자, 일반과 간이로 가격이 나뉘어져 있고, 간이 가세자는 그냥 간이 가격으로 구입을 하면 끝입니다. 세무서를 갈 필요가 없죠. 물론 뭐 신규로 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지만 이건 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2번 다시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과는 달라지고 이제부터는 원래는 이제 1월 1일부터고 그 1월 3일 뭐 정상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는 일반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간이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그 간이 대상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가서 접수를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전혀 없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새롭게 이제 개인 택시를 인천에서 하면서 신규로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요 서류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적고 나머지 서류 3장 같이 붙어 있고 다 복사를 해놨겠죠. 제가 이미 서류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그냥 제출을 하면 되도록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편했죠. 그리고 뭐 대표차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맨이 이 서류를 다 준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영맨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서 서류만 준비해서 3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이 2월 15일이고 저는 어제 2월 14일 신청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도 영상으로 나중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분들은 거의 일주일 만에 받으셨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그 안내상으로 보면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즉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자, 이제 제가 서류를 준비했죠. 갔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러 첫 번째 갔습니다. 갔는데 번호표를 뽑고 서류는 다 준비했으니까 창고에 가니까 직원이 이걸 서류를 드리죠. 이거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접수하러 왔습니다. 라고 서류를 드리니까 4장을 그분이 이제 갸우뚱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는 이게 아닌데요. 부가세 신고를 왜 지금 하시죠? 지금 2월에 자동차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고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자, 2월 달 거 부가세 환급 받으실 거는 다음 달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2월 초에 그 전자계산서가 발행이 된 상태거든요. 2월 초에 구입을 했고, 근데 그분은 그걸 보고 요건 2월 건 다 정리를 해서 3월 1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홈택스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르죠. 이게 아닌데?
여기에서 홈택스는 이제 세금 신고를 직접 인터넷으로 직접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내가 이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하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 검토 뒤에 나중에 제 계좌로 그 부가세 부분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건 즉시 접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은 그게 아니고 부가세 환급 신고는 자 계속 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신고예요. 자 특별 신고이면서 단일 신고고 즉시 신고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나 봐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최소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형태가 이를테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모아서 환급받을 거 다 모아서 3월 1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다음 달 25일 안에 홈택스로 접수하면 되는 이런 형식인가 봐요. 일반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서류를 뭐 접수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다음 달에 홈택스로 계속 하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아닌데 답답하니까 그분도 접수하는 분이니까 이걸 아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그 지역 있죠. 지역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관련 그분의 전화번호를 드리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받고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하니까 그 직원분은 그게 맞다. 그냥 접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접수를 안 받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 접수를 그냥 창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담당자분은 이걸 아는 거예요.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이 그냥 서류를 즉시 접수를 하면 되는 건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창구의 직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의 직원은 계속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 신고처럼 다음 달에 하시라 다음 달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를 듣고 확인을 하고 다시 번호표를 뽑고 갔죠. 가니까 이제 다른 직원한테 마침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 신고는 지금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자, 한 달치 걸 모아서 다음 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 홈택스는 얘기 안 하는데 다음 달에 제출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죠? 한 달치 모아서 다음 달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지역의 세무서에 요 부가세 환급 관련 개인택시 관련 요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고 이건 다음 달에 신고하는 게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은 그 발행되고 나서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그다음 이건 우리가 개인택시잖아요. 자,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한 달 내내 영업을 하고 환급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걸 낱개로 하지 말고 다음 달에 모아서 하라 이건데 우리 개인택시가 택시를 한 달에 몇 대씩 뽑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일 신고니까 이거 접수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건 개인택시라서 이걸 여러 대를 뭐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요거 단일 하나 건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신고를 즉시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고 난 다음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게 제가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도 이제 그제서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돌리고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제서야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과 다르고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은 좀 다르게 되어 있구나. 즉시 서류 접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단위건 하나만 해서 접수가 바로 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 두 분의 그분들은 그냥 기존의 그 부가세 환급 관련으로만 이해를 하고 계속 그냥 저를 되돌려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이 지식이 없었어. 그러면 나는 돌아왔겠죠.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러면 3월 1일이 지나서 그때 신고를 하려고 했겠죠. 홈택스로. 근데 홈택스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서류 4장을 준비해서 접수하는 거예요. 홈택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만약에 내가 그나마 3월 초에 이걸 접수를 하면 다행이지만 알았겠죠. 근데 이건 차를 인도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거든요.
그 15일이 지나버리면 안 주는지 적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신고해야 되는 시점이 차를 출고한 내가 2월에 출고했다라면 3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15일까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갔어. 근데 그래 3월 25일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3월 한 18일에 해야지 라고 생각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소나타만 하더라도 한 200 몇십만 원 되겠죠. 230만 원 되겠죠. 이 돈을 나는 못 받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까운 시점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분들이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으로는 서류 접수를 거의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택시가 좀 많은 지역들 대피차도 많고 1월에도 이미 많은 기사님들이 뽑으션 뭐 이를테면 서울로 보면 이제 영등포구 이런 데는 기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노원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택시 기사님이 많은 지역은 이미 세무서에서 많이 접수를 해봤을 거예요. 그런 지역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좀 택시가 굉장히 적은 지역들 있죠. 아니면 저기 지방은 그 지역의 택시 자체가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피차를 해서 그 지역의 세무서에 이걸 접수해본 사람이 역시나 적을 거란 말이죠. 저도 2월 14일에 접수했으니까 2월 중순에 갔는데 1월부터 2월 14일까지 그분들이 이걸 한 번도 접수를 안 해본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천은 그나마 택시가 좀 많은 데인데 저기 지방에는 택시가 훨씬 적은 데가 많잖아요. 몇천 대. 그런 지역은 당연히 안 해봤겠죠. 직원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연세 많으시는 어르신이면 까딱하면 이거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에서 그 어차피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무조건 그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이 대폐차할 때 혹시 이걸 깜빡하고 잘못 뭐 안내를 받는다든지 잘못하지 않도록 좀 지방 같은 데는 조합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기 만약에 창고 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돌아가시고 다음 달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이제 다음 달에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돌아갔다가 그 일하다가 바빠서 그냥 그 다음 달에 딱 15일만 지나버리면 이거 못 받잖아요. 돈이 근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0 얼마인데 2천만 원짜리 소나타만 뽑아도 그 돈을 그냥 못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걸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대피차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대피차 한다라고 하면 꼭 요걸 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고 직원이 잘 모른다. 초반이라서. 그리고 영맨이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 크게 네 가지인데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 관련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 서류가 하나가 있고 그건 이제 세무서에 존재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 그 구청에서 발행하는 여객 운송 사업자 면허 있죠. 자, 그거. 그다음에 영맨이 당연히 끊어주는 전자세금 계산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가면 되고 거기 세 가지는 쓰는 서류 한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사본으로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서 가면 요즘에는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복사를 하셔도 되지만 돈이 있으시면 그냥 세무서 가시면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세 장을 복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 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면 그냥 원래 특히 세무서가 제일 어렵잖아요. 관고서 중에서. 그러면 돌아가셨다가 깜빡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거 못 받으시는데 이게 영맨분들이 챙겨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동차 그 대리점의 직원분들이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신경 써줄까? 차라리 이거를 그냥 어차피 서류 접수하면 끝나니까 오히려 서명만 하고 그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분이 접수를 하는 걸로 좀 지역에서 뭐 조합이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깜빡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꼭 알고 뭐 다음 달에 접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설명을 하십시오. 이건 개인택시 그 부가세 환급인데 이 경우에는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일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한 달 모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접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많이 그렇게 환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전화 돌려보겠죠. 거기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돌려보면 거기에서 알고 그러면 바로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계좌번호를 적거든요. 그럼 그 계좌로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 최근에 몇 달 사이에 하시는 분들은 꼭 신경 쓰십시오. 저도 신청을 했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거 들어오면 또 방송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